1999년 11월 4일, 용산 5번 출구 기억나세요? 저는 최은정의 딸 김아린입니다. 은정이가 내 어머니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여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의 채널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산자락에 자리한 기갑부대는 이른 새벽부터 부산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구령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죠. 이곳은 전방 부대답게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이미 훈련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지후 중령은 부대 본부 건물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39살의 그는 15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쌓아온 경험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반듯한 군복 차림새와 곧게 뻗은 어깨,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에서 오랜 군 생활이 만들어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지우에게 부대는 그의 영역이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의 통제하에 있어야 했어요. 중령님, 오늘 신병 전입이 있다고 하던데요. 부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알고 있어. 그런데 여군이라고 하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군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 정말 요즘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여군을 전방부대에 배치하다니. 지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지우에게 여군은 부대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동안 남성 위주로 운영되던 부대에 여성이 들어오면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믿고 있었어요. 체력적으로 남성보다 약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다른 병사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죠. 오전 10시경 부대 정문으로 한 대의 군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24살의 김아린이었어요.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녀는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고닫고 무엇보다 눈빛이 남달랐어요. 맑으면서도 강인한 의지가 담긴 그 눈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리는 부대 본부로 향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부대의 풍경은 엄숙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구령소리와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그녀를 맞이하는 첫인사였죠. 김아린 일병 보고드립니다. 아리는 지우 앞에서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래, 김아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왔나? 예, 중령님. 여기는 전방부대야. 놀러 온 곳이 아니라고.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군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기대하지 마. 오히려 더 힘들 거야. 아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위축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관, 아린을 막사로 안내해. 그리고 오늘부터 창고 정리 업무를 맡겨. 지우는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창고 정리는 부대에서 가장 힘들고 지저분한 일 중 하나였어요. 오래된 장비들과 먼지투성이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남성 병사들도 꺼리는 업무였죠. 하지만 지우는 의도적으로 이 일을 아린에게 맡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대 전체에 지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전체 집합. 병사들이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지우는 단상에 올라서서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부대에 여군이 한 명 들어왔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여군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오히려 여군은 우리에게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체력도 약하고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대의 기강을 해칠 수 있어. 병사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몇몇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군에게 휘둘리지 말고 각자 맡은 바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해. 알겠나? 예.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한편 아리는 창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일에 집중했죠. 저녁 시간이 되어 식당에 들어선 아린을 향해 몇몇 병사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고 일부는 아예 외면했어요. 지후의 말이 이미 부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아리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작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린의 인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단지 이 여군이 자신의 부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조금 불안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린이 부대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고 정리를 하고 오후에는 다른 잡무들을 맡아서 했어요. 힘든 일들이었지만 아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조금씩 부대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죠. 그날도 아린은 평소와 같이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비들이 가득한 창고는 먼지가 자욱했고 곳곳에 고장난 기계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부대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아린에게는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아린이 혼잣말을 했어요. 구석에 있던 낡은 통신 장비를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고칠 수 있을 텐데. 아린은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비소를 운영했었고 어머니도 공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계에 대한 감각을 익혔어요. 복잡한 회로나 부품들을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었죠. 아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필요한 도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창고 한편에 공구함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통신 장비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회로 기판을 닦아내고 부식된 부분들을 정리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창고 안에 희미하게 불빛이 들어왔어요. 아린이 수리한 통신 장비에서 전원 표시등이 켜진 것이었죠. 와, 정말 고쳐졌네요. 아린은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렸어요. 몇 명의 병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선임인 이상민 상병이 물었습니다. 아, 창고 정리하다가 고장난 통신 장비를 발견해서 수리해 봤습니다. 아린이 답했어요. 뭐, 수리를 했다고? 상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거 몇 달째 고장난 채로 있던 건데. 다른 병사들도 신기한 듯 다가왔어요. 통신 장비의 전원 표시등이 분명히 켜져 있었거든요. 정말 고쳐진 것 같은데? 박준혁 일병이 말했습니다. 이거 부대에서 꽤 중요한 장비라고 들었어. 맞아. 예전에 간부들이 이거 고치려고 업체까지 불렀는데도 안 됐다던데. 상민이 감탄했어요. 아리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회로 몇 개만 정리하고 부식된 부분만 처리했을 뿐이에요. 야, 너 진짜 대단한데? 준혁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부대에 이런 인재가 있었다니. 병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린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관심과 호기심이었죠. 아리나, 너 원래 이런 거 잘해? 상민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비소를 하셔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아린이 수줍게 답했어요. 그럼 다른 고장 난 것들도 고칠 수 있어? 한번 봐야 알겠지만 웬만한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부대에는 고장난 채로 방치된 장비들이 많았거든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계속 미뤄두고 있던 것들이었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식당에서 아린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무관심한 병사들도 있었지만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린을 쳐다봤습니다. 야, 진짜 통신 장비를 고쳤다며? 한 병사가 물었어요. 맞아. 나도 봤는데 완전 신기했어. 준혁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사들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여전히 지우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죠. 그래도 여군은 여군이지 뭐. 김철수 일병이 투덜거렸습니다. 한두 번 잘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야. 한편 지우는 부대 본부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중령님, 김아린 일병이 창고에서 고장난 통신 장비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뭐?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장비를 말이야? 예, 몇 달째 고장난 채로 있던 그 장비입니다. 병사들이 다들 신기해하고 있어요.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통신 장비는 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계속 미뤄두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병 여군이 고쳤다니 그게 정말 완전히 고쳐진 건가? 지우가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부대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여군에 대한 인식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군.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아리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니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비록 모든 병사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몇 명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네요. 아린이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많은 병사들이 여전히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같은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동료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평의 산자락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린의 통신 장비 수리 소식이 퍼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대 분위기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여전히 대부분의 병사들은 아린을 경계했지만 몇몇은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민과 준혁 같은 병사들은 아린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부대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부대 전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체 집합. 지우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이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지우는 단상에 올라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를 시찰하신다. 이번 방문은 우리 부대의 역량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야. 지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 부대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 병사들의 표정도 진지해졌어요. 사단장 방문은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거든요. 준비 기간 동안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은 배제한다.
특히 여군은 사단장님 방문 당일에는 별도 업무를 맡길 예정이니 알아두어라. 지우는 아린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린은 묵묵히 서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이 부대의 불필요한 요소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훈련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병사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제식 훈련, 장비 점검, 부대 시설 정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아린에게는 더욱 힘든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지우는 의도적으로 아린에게 가장 어렵고 지저분한 업무들을 맡겼어요. 화장실 청소, 쓰레기 처리, 창고 대청소까지. 다른 병사들이 훈련 준비를 할 때 아린은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아린아, 너무 힘들지 않아? 상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다른 병사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린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중령님이 일부러 너한테만 이런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아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신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상민은 아린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다른 몇몇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린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부대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지우는 완벽한 사단장 방문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까지 점검했어요. 병사들의 제복 상태부터 부대 시설의 청결도까지 놓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아린. 지우가 아린을 불렀어요. 예, 중령님. 사단장님 방문 당일에는 내가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어.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마라.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유를 묻는 게 아니야. 명령이니까 따르면 돼. 알겠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린은 홀로 부대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마음 한편이 답답하고 서러웠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기 힘들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힘들죠?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린이 돌아보니 준혁이 서 있었어요. 아, 준혁 선임. 여기서 뭐해요? 혼자 있으니까 더 우울해 보여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준혁이 아린 옆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령님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하긴요. 통신 장비도 고치고 창고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중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아린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군대에 왔어요? 여자가 전방 부대까지 와서 이런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이유요? 언젠가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함께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단장 방문 준비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자신의 진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부관, 내일 최종 점검을 실시한다.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해봐. 예, 중령님. 그런데 김아린 일병은 어떻게 할까요? 아린? 지우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창고에서 대기시켜. 사단장님께서 보시면 좋지 않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지우에게 아린은 여전히 골칫거리였습니다.
비록 몇 가지 유용한 일들을 해냈지만 근본적으로 여군에 대한 편견은 변하지 않았어요. 특히 사단장 앞에서는 완벽한 남성 중심의 부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 사단장 방문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아린에게 숨겨진 과거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도요. 밤이 깊어가면서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최종 준비 작업을 앞두고 모든 병사들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사단장 방문 당일에는 제외되지만 그 전까지는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사단장 방문일이 밝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병사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고 지우는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완벽한 준비 상태인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병사들 제복 상태 최종 점검. 지우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줄을 맞춰 서서 서로의 군복과 자세를 점검했습니다. 단추 하나 계급장 위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한편 아리는 지시받은 대로 창고에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멀리 들려오는 구령 소리와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도 함께 사단장을 맞이하고 싶었지만 지우의 명령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사단장의 차량이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에서 오랜 군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김태준 준장이었죠. 사단장님, 환영합니다. 지우가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고생 많습니다. 박중령. 태준이 답례하며 말했습니다. 부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일정에 따라 시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 시설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의 생활관부터 훈련장, 장비 보관소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우는 태준의 옆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죠. 병사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태준이 물었어요.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대 내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우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군요. 시찰이 계속되던 중 태준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창고 쪽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어요. 아린이 창고에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그건 별거 아닙니다. 장비 정비하는 소리일 겁니다. 지우가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태준은 이미 창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는 급하게 따라갔지만 태준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창고 문이 열렸을 때 아리는 또 다른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사단장님께 경례. 아린이 바로 자세를 취했습니다. 태준은 아린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무언가 깊은 감정이 그의 눈에 스쳤습니다. 당신은?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아린 일병입니다. 아린이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이 병사는 창고 정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잠시 아린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수고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고장난 장비들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이 답했어요. 태준이 아린이 수리하던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복잡한 장비를 혼자서 고칠 수 있나요? 예, 어릴 때부터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사단장님,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직 아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여군이 이런 일을 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아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를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고 있었습니다. 시찰이 계속되었지만 태준의 마음은 온통 아린에게 가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에서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준과 지우는 간부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박중령, 부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런데 아까 본 여군 말인데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경직되었어요. 네, 사단장님. 부대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아직 신병이라서 적응 중입니다. 지우가 건성으로 답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시찰에서는 빠졌나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태주는 지우의 말을 듣고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에 시찰이 모두 끝났습니다. 태주는 지우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박중령, 앞으로도 부대 관리 잘 부탁합니다. 예, 사단장님. 하지만 태주는 차에 타기 직전에 갑자기 발걸음을 돌렸어요. 다시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단장님? 지우가 놀라며 따라갔어요. 태주는 창고 문을 열고 아린을 불렀습니다. 김아린 일병. 예. 아린이 급하게 나왔어요. 태주는 아린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시간이 되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사단장이 신병 여군과 따로 이야기하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아린이 답했어요. 태주는 지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중령, 잠시만 먼저 가 있어 주세요. 지우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과 아린만 남게 되었습니다. 태준은 아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최은정은 아닙니까? 아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은정이의 딸.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태준이 떠난 후 부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사단장이 아린과 나눈 대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태준이 아린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아린을 따로 불렀습니다. 부대 뒤편 조용한 곳이었어요. 김아린 일병. 지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예, 중령님. 사단장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나? 지우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아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신병이 사단장과 무슨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우는 점점 화가 났어요.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 신상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더군. 지우가 말했습니다. 출생지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아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특히 너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흥미롭던데. 최은정 씨라고 되어 있더군. 지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린은 깜짝 놀랐어요. 지우가 어머니의 이름을 아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어머니를 아세요?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은정, 자신의 첫사랑이자 가장 아픈 기억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1999년 11월 4일 용산 5번 출구. 아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날짜와 장소는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은정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당신, 설마.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최은정의 딸 김아린입니다. 아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아린을 바라봤어요. 이제 왜 아린의 눈빛이 낯익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은정의 눈빛과 똑같았거든요. 은정이가 내 어머니라고? 지우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는 박지우라는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아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20대 초반 대학생이었던 은정과의 만남. 서로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말이죠. 은정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버지, 아니, 양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양아버지? 김태준 준장님입니다. 어머니의 동료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를 입양해 주셨어요. 지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단장이 아린을 보는 눈빛, 둘 사이의 묘한 분위기, 그리고 아린이 이 부대에 오게 된 이유까지. 그럼 너는? 지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박지우라는 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죠. 지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에 온 건가? 지우가 물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박지우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아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던가? 지우가 씁쓸하게 물었습니다. 아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린에게 보여준 모습은 분명 실망스러웠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당신을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본 박지우 중령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린의 말이 지우의 가슴을 찔렀어요. 지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린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어머니께서 사랑했던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아린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긴 침묵 끝에 말했어요. 모르겠다. 아마도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나 보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정과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함께 걸었던 대학 캠퍼스,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리고 현실 앞에서 무너져버린 사랑.
은정은 군인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반대로 지우와의 관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우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은정을 지킬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둘은 헤어졌고 은정은 아버지가 정해준 다른 군 장교와 결혼했죠. 그런데 그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린이 아니라 양녀였다니.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그렇다면 아린의 생부는 누구일까? 지우의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자신일 가능성은 없을까? 다음 날부터 지우는 아린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원망했던 박지우가 어머니가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부대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아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눈치챈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무언가 둘 사이에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와 만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린이 은정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은정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지우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혼자 부대 뒤편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정아.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술에 취한 지우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99년 가을,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은정을 만났던 날. 수줍게 웃으며 책을 빌려달라던 은정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너무 어렸었나 봐.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지우는 자책했습니다. 은정의 아버지는 엄격한 군 간부였고 지우 같은 평범한 대학생과의 교제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했던 지우는 은정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둘은 현실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편 아리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와의 대화 이후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의 지우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사람은 정말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아린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린의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박지우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씨,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리는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네요. 아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대 내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아린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병사들이 눈치챘거든요.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잘해주지도 않는 애매한 상태였어요. 야, 중령님이 아린한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준혁이 상민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요즘은 말도 잘 안 거는 것 같아.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둘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사단장님도 아린한테 관심 보였잖아. 병사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일부는 아린이 높은 사람과 연줄이 있다고 생각했고, 일부는 지우가 아린에게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소문들은 아린에게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질투 섞인 시선을 보냈어요. 아린아, 너 정말 중령님이나 사단장님과 특별한 사이야? 한 병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린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갔어요. 지우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대 기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린을 예전처럼 대할 수도 없었어요. 은정의 딸이라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아린을 다시 따로 불렀습니다. 김아린 일병. 예, 중령님. 요즘 부대 내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죄송합니다. 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때문이 아니야. 내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지우는 인정했습니다. 아린은 지우를 바라봤어요. 예전의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머니의 딸이라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린이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죄스럽다고요? 은정이를 지키지 못했거든.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다면, 더 책임감을 가졌다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린은 지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의 마음이 이해되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네. 오히려 자신이 용기가 없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고 후회하셨어요. 지우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본 내 모습은 실망스러웠을 거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아린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으니까요. 지우는 아린의 말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정의 추억을 정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아린을 통해 과거와 마주한 지금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우와의 대화를 통해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상처와 시간에 묻혀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부대 내 소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들은 곧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어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대의 전방 사단 통합훈련 시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여러 부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였고 상급 부대의 주요 간부들이 참관할 예정이었어요. 지우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 부대의 위상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지우가 간부들에게 말했어요. 완벽한 준비로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한다. 훈련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각 분대별로 역할이 배정되었고 병사들은 연일 강도 높은 연습을 했어요. 지우는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점검하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에게는 또다시 주변적인 역할만 주어졌어요. 훈련 준비 업무나 장비 정리 같은
보조적인 일들이었죠. 다른 병사들이 실전 같은 훈련을 받을 때 아리는 뒤에서 묵묵히 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왜 아리는 훈련에서 빼는 거예요?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군은 이런 대규모 훈련에 적합하지 않아. 지우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모를 변수를 만들 수는 없거든. 하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린이 실력이 좋은데 왜 빼지? 준혁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맞아. 통신 장비도 잘 다루고 다른 기계들도 잘 고치잖아. 다른 병사가 동조했어요. 게다가 요즘 중령님이랑 뭔가 이상한 분위기 아니야?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병사들 사이의 불만과 추측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린의 실력을 인정하는 병사들은 그녀가 훈련에서 배제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훈련 시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여러 부대의 간부들과 상급 부대 지휘관들이 참관석에 앉아 있었어요. 태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대는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려 했어요. 지후의 부대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통신 장비에 갑작스런 고장이 일어난 거예요. 훈련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지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통신 장비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통신병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고쳐?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됩니다. 참관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훈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지우는 급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획을 수정한다. 통신 없이 훈련을 계속 진행해. 하지만 중령님, 그럼 훈련의 완성도가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야. 지우는 무리하게 훈련을 계속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체계 없이는 각 분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병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장비 조작 중 실수로 안전장치가 해제되면서 중장비가 통제를 잃은 거예요. 병사가 다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위험해. 다른 병사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지후도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바로 그 순간 아린이 나타났습니다.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아린은 즉시 문제를 파악했어요. 위험합니다. 아린이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아린은 빠른 판단으로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켰어요. 동시에 위험에 처한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괜찮습니까? 아린이 부상당한 병사에게 물었어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참관석에서도 아린의 빠른 대처에 감탄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 여군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했군. 반응 속도도 빠르고 대처 능력도 뛰어나 보여. 태주는 아린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린이 사고를 막아준 것에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판단 미스가 드러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 태준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박중령, 오늘 훈련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특히 통신 장비 고장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기마린 일병의 대처는 훌륭했습니다. 태준이 덧붙였어요. 오히려 그 병사가 없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병사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재를 묻어두는 것은 부대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태준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우의 여군에 대한 편견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었죠. 훈련이 완전히 끝난 후 지우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자신의 잘못이 명확해졌어요. 아린을 배제한 것도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 미스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때 아린이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지우는 아린을 바라봤어요. 오늘 사고를 막아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계속 무시해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고맙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중령님, 제가 여군이라서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미안하다. 지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훈련 시연 사건 이후 지우는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아린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아린 일병. 지우가 아린을 불렀어요. 예, 중령님. 앞으로 통신 장비 관리를 내가 맡아줄 수 있겠나? 아린은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정말입니까? 지난번 훈련에서 내 실력을 봤어. 다른 누구보다 장비를 잘 다루더군. 지우가 인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우의 변화는 아린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예전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내 의견은 어때? 지우가 회의 중에 물었어요. 준혁은 당황했어요. 평소 지우가 병사들의 의견을 묻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아린의 제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병사들은 이런 지우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반가웠어요. 마침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지휘관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아린도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고장난 장비들을 하나씩 수리해 나갔고 통신 시스템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와, 아린 정말 대단하다. 상민이 감탄했어요. 이 장비가 이렇게 빨리 고쳐질 줄 몰랐어. 별거 아니에요. 원리만 알면 쉬워요. 아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고참 병사들은 지우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중령님이 너무 변하신 거 아니야? 고참 병사 하나가 불만을 토로했어요. 맞아. 예전에는 그렇게 엄격하시더니 갑자기 왜 이래? 여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시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불만들은 점점 커져갔고 급기야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대 내에서 작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고참 병사 몇 명이 아린을 둘러싸고 불쾌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야, 김아린. 너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병장 하나가 아린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중령님이 너한테만 특별 대우 해주잖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맡은 일?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다른 병사가 비아냥거렸어요. 아린은 말로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상급자들이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몰아세우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 준혁아. 너도 왔구나. 아린한테 왜 이래?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잘못? 부대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게 잘못이 아니야? 준혁은 화가 났어요. 아린이 언제 기강을 흐트러뜨렸어?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기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냐? 상황이 험악해지려는 순간 상민도 나타났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상민이 말했어요. 상민이도 왔네. 좋아, 너희도 아린 편이야? 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죠. 상민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고참 병사들은 예상치 못한 반발에 당황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후임들이 갑자기 반항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선임한테 반말하는 거야? 반말이 아니라 정당한 의견입니다. 준혁이 똑똑히 말했어요. 갈등이 격화되려는 순간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중령님, 이 병사들이 선임에게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고참 병사가 먼저 고발했어요. 지우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아린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나? 지우가 아린에게 물었습니다. 아린은 망설였어요.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내키지 않았거든요. 답하지 않아도 알겠다.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혁, 상민, 너희가 설명해봐. 준혁과 상민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참 병사들, 내가 묻겠다. 지우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김아린 일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나? 그게 부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대 분위기? 어떻게? 고참 병사들은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아린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동료를 괴롭힌 것 같은데? 지우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여러 명이 한 명을 둘러싸고 협박한 게 아니라면? 지우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징계 조치할 거야. 동료를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어. 고참 병사들은 당황했어요. 예전에 지우라면 여군보다는 자신들 편을 들었을 텐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해산. 지우가 명령했어요. 병사들이 흩어진 후 지우는 아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괜찮나?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바로 보고해. 혼자 참으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중령님. 지우는 아린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은정의 딸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봤어요. 변화의 길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정이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말이죠.